1031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과 실무적으로 어떻게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해 오시는 1031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부분과 여러분들께서 실무에서 행하시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좀 더 심화적으로 갔었을 때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제도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1031 익스체인지는 양도소득세를 평생 동안 연기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세법으로 부자들이 활용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금 혜택입니다. 우리가 1031 익스체인지라 함은 동종의 자산을 교환하는 제도로서 실질적인 세금을 면제받는 구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연시킴으로써 나중에는 상속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사망으로 이연된 모든 세금이 부담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속인은 물려받은 상속에 있어서 어떠한 양도소득세한 책임이 없이 그 자산의 밸류 그대로를 상속받을 수 있다. 자, 우리가 1031 익스체인지라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031 익스체인지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동일한 납세자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주택을 개인 자격으로 보유를 했어요. 그러면은 동일한 납세자 원칙으로 똑같이 개인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리고 똑같이 개인으로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은 LLC로 처음에 주택을 구입했다. 그리고 그거를 매각하고 나서 대체 부동산으로 또 다른 집을 구입해서 1031 익스체인지를 적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똑같은 동일한 LLC화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매물의 식별 기간이 45일 기간 안에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매각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팔려고 하는 부동산을 양도 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새롭게 사서 1031 익스체인지로 갈아타는 그 부동산을 대체 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45일 식별 기간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현재 부동산이죠. 양도 부동산을 판매한 날짜로부터 45일 기간 안에 여기에서 적용되는 3 프로퍼리 룰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개의 대체 부동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식별을 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그러면 세 개여야 되느냐? 세 개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네 개도 상관없고 5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200% 룰이라는 규정에 부합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판매를 하려고 하는 집, 양도 부동산이 현재 가격이 100만 불이다. 그러면은 내가 대체 부동산을 살 때는 100만 불이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된 자산으로 교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부동산일 필요는 없습니다.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또 4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3개 프로퍼리라는 것은 금액에 대한 차익은 없습니다만은 200% 룰에 적용이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4개를 한다. 그러면은 200%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내가 팔려고 하는 양도 부동산의 가격이 100만 불짜리면은 내가 다시 갈아타려고 하는 새로운 대체 부동산이 4개이라 하더라도 200만 불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칙은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5개, 6개다 그러면은 95% 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룰은 거의 사용하지는 않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활용 범위가 넓은 것은 3 프로퍼리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3 프로퍼리가 아니라 4 프로퍼리라 하더라도 200% 룰에만 적용되면은 1031 익스체인지가 성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180일 클로징 룰이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현재 부동산인 양도 부동산을 매각한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로 클로징을 해야 된다. 갈아타기를 할 때 새로운 대체 부동산에 대한 클로징 180일 안에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식별기간 45일, 클로징기간 180일 룰, 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트랜잭션 자체가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고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다른 부동산으로 또 마음이 바뀌어서 바꿔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자체를 맞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고, 더군다나 이런 덩어리가 큰 상업용 부동산의 큰 건물일 경우에는 이러한 프로세스 기간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가 상당히 타이트할 수 있다는 점 고려를 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언제 매각을 하겠다. 그러면은 매각일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대체할 부동산에 대한 유형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을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양도 부동산의 매각을 시작을 하시면서 동시에 대체 부동산에 대한 식별을 빠른 속도로 해 두시는 것이 좋다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드립니다. 실질적인 케이스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집이 100만 불짜리인데 내가 그것을 7년 전에 50만 불에 처음에 구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20만 불을 융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현재 내가 그 집을 팔려고 하는데 남은 융자 금액이 15만 불이 됐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내가 현재 이 집의 밸류가 100만 불짜리다. 그러면은 105만 불짜리로 다시 한 채를 사서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거를 쪼개서 두 개의 프로퍼리로 해서 100만 불짜리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45일 식별기간 180일 클로징기가 다 맞출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모기지가 현존하고 있을 경우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100만 불짜리가 현재 됐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100만 불에 팔면은 15만 불 융자를 갚아버리니 내가 온전하게 85만 불의 순자산이 생긴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융자 없이 내가 가겠다. 그러면은 세금을 전체적으로 이연하면서 나는 현금으로 대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융자 자체가 15만 불이었다면은요, 그 융자 자체가 그대로 15만 불이 동시적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자체를 우리가 Debt Replacement Boot라고 그래서 현존하는 모기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모기지보다 같거나 더 많을 경우에는 모기지 부분에 대한 차액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5만 불 융자를 갖고 내가 85만 불을 가지고 현찰로 다른 대체 부동산을 구입을 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모기지 15만 불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나는 이거를 10달러 위치인지라면은 세금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러한 Debt Replacement 자체가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가끔씩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지금 현재 이 집이 100만 불짜리인데 융자가 15만 불이니까는 나는 현재 순자산이 85만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5만 불과 같거나 좀 더 큰 자산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질문들을 또 꽤 하십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매각하려고 하는 부동산, 양도 부동산의 현재 밸류보다 같거나 큰 거를 사야지만이 실질적인 10달러 이슈인지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 내 순자산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아셔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100만 불짜리를 팔아가지고 이거를 될 수 있는 대로 좀 작은 집으로 해서 여러 채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40만 불짜리를 두 개를 산다든지,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20만 불에 대한 갭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캐시 부트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실질적으로 이 트랜잭션 자체가요, 남는 금액이 생겼다. 그 금액에 있어서는 세금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재투자가 됐었을 때 세금 자체가 온전히 연계가 된다는 것이지,
것이 그 자체에서 우리가 남는 금액을 in my pocket 하는 순간에 세금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31 exchange에서 반드시 QI,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런 1031 exchange 컴퍼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양도하는 부동산이 팔렸을 경우 그 팔린 금액 자체는 QI, 1031 exchange에 있는 나의 계좌로 들어간다. 그것이 나의 계좌로 들어가는 순간 세금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QI가 있다. 그래서 80만 불을 다 쓰고 20만 불은 내가 그대로 가져간다. 그럼 세금 발생하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 금액이 있잖아요. 15만 불이. 그러면은 그 15만 불에 대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세금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사전에 계산을 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거주용 부동산일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떤 규정을 받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31 exchange는 내가 양도할 부동산이 있다. 그리고 대체할 부동산을 갈아탄다. 그랬을 경우에는 investment property여야 된다. 또는 비즈니스용의 property여야 된다. 이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거주할 목적으로 살고 있는 거주용 부동산이나 또는 시즈널 홈으로 사용하는 세컨 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는 예외가 또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네 번째 저서 트럼프 2.0 시대 새로운 사이클의 기회를 선점하라.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5